네, 방금 아주 반가운 소식 들어왔네요. BTS가 빌보드 본상에서 탑셀링송 다이너마이트로 수상을 했습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사관왕에 빛나는 우리 BTS 정말 멋집니다. 방금 저희가 위성 생중계하면서 그 수상 소감 밝히는 RM의 인터뷰도 봤는데 BTS 정말 큰일 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부터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오늘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실업급여의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면서 한 번도 안 받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받아야만 한다면 길게 좀 든든하게 받으면 좋은 게 바로 실업급여잖아요. 네. 이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이 요즘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단순히 그 상태를 위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음에 이제 구직을 위해서 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제 고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적으로 수급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구직급여 지출이 늘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보험 기금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반복 수급을 좀 제한하는 방법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거론되는 안 중에 될 것 같다 싶은 게 이제 수급 횟수를 조금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간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수급하면 10% 감액. 그리고 4회 이상이면 30%, 5회면은 40% 이런 식으로 많이 수급을 하신 분들은 그 액수를 좀 감액하는 방안을 좀 논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신청한다. 실직 신고일로부터 이 실업급여가 지급될 때까지는 대기 기간이 있거든요. 지금 7일인데 그게 이제 최대 4주까지 연장하는 식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악용해가지고 수급하시는 분들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실업급여라는 게 사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거의 마지막 보루 같은 건데 그렇죠. 이 주머니를 축낸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 안 되겠고 네. 실업급여라는 게 재취업할 때까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문제인 건데요. 이게 이제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실직을 하신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드려야 되겠는데 이 인원수가 13,00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지급액도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6년에는 한 해 동안 266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었는데 2017년에는 300억 원 그리고 다음해에는 372억 원 쭉 늘어나서 작년에는 509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원인을 보면 이렇게 수급자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수급액 자체가 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똑같은 조건에서 있을 때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수급액이 늘어난 원인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요게 이제 딱 수급 자격 정도만 갖추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만 일하고 회사를 그만둘 때 사장님과 얘기해서 저 권고사직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워져서 저 해고한 걸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입을 맞추고 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없지 않아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장님이 안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또 이 소규모 영세하신 곳에서 실제로 이제 어렵다거나 할 경우는까지는 아니더라도 친분이 쌓이게 되면 그래 그렇게 내가 신고를 해줄게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는 경우라서 그런 이제 맹점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정상 딱 잘라서 하지 그렇죠.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인데 일단 실업급여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구직촉진수당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건 정식 명칭으로 사실 이 구직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요건은 이직일 이전, 그러니까 실직하기 전에 18개월 동안 181일 이상 근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이 180일은 이런 무급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따졌을 때 이 무급휴일을 빼게 되면 180일이라고 해가지고 딱 6개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초단시간 근무자라고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15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분들은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채우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동안 180일을 채워야 되고요. 이렇게 채운 이후에 두 번째로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된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발적인 회사 나 그만하겠어요.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또 안 됩니다. 근데 이 중대한 귀책 사유라고 한다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거나 혹은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거 요 세 가지 정도가 뭐 중대한 귀책 사유로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4231님이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실업급여를 자주 받는 게 아니라 고용이 안정이 안 돼서 계속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실업급여를 자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래서 더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공연히 전체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구직급여의 형태로 실업급여를 준다는 거는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그걸 밀어준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활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직 활동.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 가서 면접을 본 이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온라인이든 아니면 우편이든 직접 갔든 면접 이력서 이런 것들을 제출한 이력이 있다거나 혹은 뭐 이메일로 보낸 이력이라도 다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직 활동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것도 증빙을 해야 되고 혹은 이제 직업훈련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안정기관에서 그런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수했느냐 이런 이수 결과도 이 증빙이 되고요. 또 자영업 준비 활동도 여기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뭐 자영업 활동 계획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현재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이것도 적극적인 이 취업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고 여기는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성을 입증한다는 게 사실 이게 좀 이것도 사실은 맹점이 있는 게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래요. 정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잘 타가야 되는데 맹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맹점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무역회사로서 뭐 러시아에 능한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력서를 자꾸 전 일본어에 능합니다라고 작성해서 내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측면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놓이지 않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개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개똥. 저 개똥으로 지금 순간 깜짝 놀랐네. 네. 개돈이요? 개돈, 예. 네. 아유, 그치, 설마. 깜짝 네, 지금 여기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거 물어보고 계세요. 네. 자영업자들은 이거 실업급여 못 받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입 못 합니까? 하셨는데 가입할 수 있죠? 예, 5인 이상 49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이제 원에 의하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요건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시면 자영업자분들도 충분히 수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자영업자는 그 간판을 내린다. 그럼 그때부터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거의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미리미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진 퇴사했을 때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 맞습니까? 요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못 받아. 난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좀 나가주시게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정당한 사유로 이직되는 경우에 첫 번째 일단 조금 복잡하지만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해가지고 5가지를 놓고 있는데 실제로 근로 조건이 내가 채용 시에 들었던 내용과 다르다. 혹은 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요건과 현저하게 달라져서 지금 안 좋은 상황에 2개월 이상 놓여 있다. 라던가 아니면 2달 이상 임금체불이 일어났다. 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는 급여를 받고 있다. 아니면은 뭐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제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2달 이상 위반하고 있다.
혹은 사업장이 휴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휴업수당을 받는데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직장에서 이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종교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성적인 학대를 받는다거나 괴롭힘을 받거나 혹은 직장 내 괴롭힘, 뭐 직장 내 따돌림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당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또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하게 되는 경우 혹은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문을 닫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익숙한 게 희망퇴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네. 경우도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희망퇴직으로 이런 희망퇴직자를 모집해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직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제 희망퇴직자 모집에는 요건들이 있는데 뭐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이런 것들이 공고가 뜨거나 아니면 일부 사업이 없어지거나 직종이 전환되거나 혹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좀 축소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경영이 악화됐다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도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직장이 위치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먼 곳으로. 너무 먼 곳. 네. 근데 그 너무 먼 곳이 어느 정도냐. 왕복 3시간 이상 정도. 직장이 옮겨지거나 아니면 발령을 받았는데 내가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본인이라든가 부모나 뭐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내가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내주질 않는다 네.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뭐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뭐 심신의 뭐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의 장애나 질병 등이 생겼는데 회사에다 마찬가지로 휴가를 요구했는데 이 휴가가 불가능하다. 기업의 사정상 뭐 업무 종류를 전환해 준다거나 변경해 준다거나 하지를 못하고 휴가도 안 내준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그만두는 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 혹은 군대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비자발적인 퇴사 말고 네. 다니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굉장히 폭넓게 맞습니다. 존재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모르시는 경우 중에 하나가 정년이 도래했을 경우. 우리가 정년 퇴직하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라고 당연히 알고 네. 있잖아요. 뭐 이건 당연한 퇴직 아니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인 퇴직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정년 퇴직이나 혹은 계약 기간 만료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부분은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죠. 예. 그 정년퇴직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안 정년퇴직도 그래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736님 이거 물어보셨어요. 실업급여 받을 때 나이 제한 있나요 하셨는데 당연히 나이 제한 없겠네요. 나이 제한은 있어요? 이제 50세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놓고 그 네.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런 금액이 달라지는 예, 금액이 거예요? 달라지는 거고 그런 제한은 그러면은 고령층일수록 실업급여를 덜 드립니까? 더 드립니까? 고령층일수록 50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조금 약간 이 기간이 길어져요. 50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금액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수급해주는 그 기간이 살짝 지급해지는 조금 기간이 길어진다. 지급해드리는. 네네. 그 기간이 길어져서 결국은 이제 총액으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좀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소상공인들 실업급여를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하셨는데 요거는 지역 자, 요거는 네. 이제 앞에서 이제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근로자분들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 같은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실업신고, 뭐 폐업신고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워크넷이라는 곳이 있어요. 워크넷. 예, 워크넷이라는 곳에 구직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 포털 사이트에 워크넷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가 있어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가까운 고용센터가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시는 곳에 거기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그 자격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격 조건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지 자격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그때부터 이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업일로부터 아까 7일 정도의 대기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신청을 언제 하시냐에 따라서 바로 지급될 수도 있고 조금 시일이 걸려서 지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네, 소상공인 분들 워크넷이라는 곳에 가시면 여기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는 절차가 안내가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상황이 안 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 놓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미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찬 세트님 제가
개똥, 비틀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이게 약간 월요병일까요? 저만 그렇게 들을 거 아니죠? 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사구치구님, 개똥에 개똥으로 들은 1인. 아, 웃겨요 하셨는데 아닌데. 아, 저 서울만 쓰는데 아니에요? 아, 제가 집이 시골이기는 한데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나 보네요. 자, 우리 구직급여로 돌아가 봅시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죠. 부득이하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구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에는 내가 요번에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쭉 부어왔다. 그러면은 그동안 보험료 낸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냈던 게 다 사라지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죠. 네. 3년 이내에 재취업하게 된다면은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은 다음번에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요건에 합산돼가지고 인정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요건이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구직급여는 앞서서 잠시 워크넷 홈페이지 안내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러면 이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거죠? 고용센터에 제출을 일단 해보셔야 돼요. 수급 자격이 내 인정되는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가 셀프 테스트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쭉 말씀을 드린 부분을 다 기억하실 수도 없고 실제로 봤을 때 아까 특히나 이제 과거 직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이런 요건들은 내가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조회를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임의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절차를 밟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요. 지금 프리랜서분들이 문자 많이 주고 계신데 네. 이게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혹은 이 요건을 증빙한다 이게 들쑥날쑥해서 맞습니다. 요건 충족이 안 되는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요즘에 근무하는 형태가 다양해졌잖아요. 네. 요거는 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가 실직을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직을 했다. 네. 이때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실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게 되면 이 소정급여 일수라고 해가지고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해서 미루지 마시고 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이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시면 되는데 거주지 관할입니다. 회사가 있던 곳이 아니라 우리 집. 우리 집, 네. 이 주민등록상 우리 집이 있는 곳. 거기에 이제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네, 관할 고용센터 요거 기억하셔야겠네요. 서초구 사시면 서초구로 가시고 그렇죠. 동작구면 동작구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소정급여 일수 이 말이 어렵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정해진 기간이에요. 아까 50세 이상이면은 조금 오랜 기간 동안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피보험 기간, 즉 고용보험을 과거에 어느 정도 가입을 했었느냐, 그리고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급되는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요걸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럼 짧게는 120일, 그리고 길게는 10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240일 요 정도까지 나오고, 네.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이다라고 한다면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120일인데 나중에 10년 이상까지 되면은 270일까지 기간이 조금 더 약 30일 정도 각 구간별로 차이가 납니다. 최대 9개월까지 네. 보장이 되는 건데 이게 구직급여라는 게 말 그대로 일자리를 다시 알아봐라. 다시 한번 고용시장에 뛰어들어라 해서 밀어드리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세상 일이 다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네. 아이를 갑자기 봐야 할 수도 있고 임신, 출산, 육아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까 그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12개월 이내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 출산, 육아 혹은 질병이나 부상 혹은 군대를 가야 된다거나 이러면 재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취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12개월이 아니라 최대 4년까지 그 신청 수급 기간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구직급여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받냐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이게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일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해요. 그 일일 평균 이상의 이 임금의 60%가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한선은 하루 최대 66,000원이 상한선이고 그럼 최저 얼마를 받을 수가 있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최저임금법상 시간 최저임금의 80%.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면은 6120원 정도. 그래서 간단하게 한 6만 원에서 66,000원 사이의 금액을 하루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요 기간 동안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당을 대략 6만 원 정도로 친다고 하면 한 달 수급액이 1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에 받으실 수 있는 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한 80% 수준 이렇게 네, 보시면 되죠. 그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직급여, 실업급여 관련해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질문도 많으신데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